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오늘은 인과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DAG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이 듣잖아요. 네, 아주 단골 멘트죠. 근데 왜 그런지 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좀 막연할 때가 많아요. 바로 이럴 때 그 주디아 펄 교수 연구 기반의 DAG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변수들 점 찍고 선 긋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밑에 깔린 가정들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뭐랄까 사고의 틀 같은 겁니다. 아, 가정을 드러낸다.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DAG가 뭔지부터 좀 풀어볼까요? 기본적으로 노드, 그러니까 변수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흡연이나 폐암 같은 거요. 네, 변수들이죠. 그리고 엣지, 즉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인과 방향을 나타내죠. 흡연에서 폐암으로 가는 화살표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비순환성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비순환성, 에이사이클릭,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화살표가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순 없으니까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그 당연한 개념을 반영하는 거군요. 그렇죠. 인과관계의 그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DAG는 데이터에서 발견된 그냥 연관성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분석가가 아마 세상은 이렇게 작동할 거야 라고 가정하는 그 인과 구조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지도 같은 거죠. 가정을 그린 지도라. 그럼 그 지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복잡한 관계들도 결국엔 세 가지 기본 구조의 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쇠사슬 구조. A가 B를 일으키고 B가 C를 일으키는 A, B, C.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흡연 A가 탈을 축적 B를 유발하고 그 탈을 B가 폐암 C를 유발한다. 여기서 B는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아, 매개 변수. 두 번째는 포크 구조. 이건 좀 다른데 하나의 원인 B에서 두 개의 결과 A와 C가 나오는 거죠. A, B, C.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전적 요인 B가 담배를 피울 확률 A도 높이고 폐암 발생 확률 C도 높인다고 해보죠. 아, 그럼 흡연 A랑 폐암 C는 직접적인 원인 결과가 아닌데도 관련 있어 보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B 같은 변수를 우리가 혼란 변수 컴파운더라고 부르죠. A와 C 사이의 진짜 관계를 보려면 이 혼란 변수 B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거, 즉 조정해줘야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군요. 혼란 변수는 조정해야 한다. 근데 세 번째 구조, 충돌기, 콜라이더는 좀 다르다고요? A to B, C to B, 두 원인 A와 C가 하나의 결과 B를 만드는 형태. 예를 들어 재능 A와 노력 C가 둘 다 성공 B에 영향을 준다. 네, 맞아요.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만약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만 뽑아서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특정 집단 안에서만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 많요? 그러면 뭔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재능 A와 노력 C가 서로 독립적일 수 있는데 성공 B라는 공통 결과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면 그 안에서는 마치 둘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 중에 재능이 좀 부족하면 노력을 엄청 했고 노력을 덜 했으면 재능이 뛰어난 것처럼요. 아, 없던 관계가 생겨버리는 거네요. 이걸 충돌 편향 또는 뭐 선택 편향이라고 부르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포크 구조의 혼란 변수는 반드시 조정해야 했지만 이 충돌기 변수 B는 절대 조정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없던 가짜 연관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DAG는 바로 이런 차이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와, 정말 미묘한 차이네요. 실제 활용 사례를 보면 의학 연구에서 약효과 분석할 때 어떤 변수를 통제해야 할지 찾거나 제조업에서 불량 원인 찾거나 심지어 미로 같은 디자인 툴 플러그인에도 쓰인다고 하니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결국 핵심은 DAG를 그려서 인과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혼란 변수를 찾아내서 그 영향을 제거하고 이게 후방 경로 기준 같은 걸로 찾는 조정 집합이죠. 반대로 분석하면 안 되는 충돌기는 건드리지 않도록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단순히 관찰된 데이터, 그러니까 PXY를 넘어서 만약 우리가 X에 개입한다면, 즉 두 X를 했을 때 Y가 어떻게 될지 그 개입 효과 PY 두 X를 추정하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2x라는 게 x를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제로 x값을 바꿔본다면 y가 어떻게 될까? 이걸 묻는 개념적인 질문이자 연산자인 거죠. 관찰 연구 데이터만 가지고 마치 실험을 한 것 같은 인과적 효과를 알아내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DAG를 제대로 그리려면 그 분야 전문가의 지식이나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처음 세운 가정이 틀리면 결과도 틀릴 수 있다는 한계는 있겠죠. 다행히 DAGT나 파이썬의 2Y 같은 도구들이 좀 도와줄 수는 있다고 하고요. 네, 도구들이 도움을 주지만 결국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의 통찰력, 그리고 가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정직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DAG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내 가정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소통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해보면 인과 다이어그램, 이 DAG라는 것은 데이터를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는군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멘탈 모델 혹은 가정들을 아주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인 셈이네요. 이걸 통해서 복잡한 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인과관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돕는 나침반 같은 역할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가정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만든다는 것. 그게 핵심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분야, 뭐 의학이든 정책이든 비즈니스든 이런 분야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통계적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온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야 더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AI가 방대한 텍스트 같은 걸 분석해서 초기 DAG 구조의 초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즉 우리의 인과적 가정을 AI가 설계해주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AI가 제안한 그 가정이 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편견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미묘하게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파급 효과는 과연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